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8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 입찰이 끝났다 보니까 조용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REC 현물 시장의 금액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사실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까 우리 쪽 시장에서도 사실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 현물 REC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54,800원. 아직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REC 현물 금액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다 보니 군데군데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굳이 장기거래 계약을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기거래 계약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S&P가 육지는 지금 157원, 제주는 25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 S&P가 7월 달 들어서 또 들썩들썩 하고 있다 보니 S&P를 우리가 적용만 받을 수 있어도 정말 좋을 텐데, S&P에 대한 규제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 사실은 무엇 하나, 그 무엇 하나 안정적으로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해놓고 최소한 15년 이상 20년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화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설비들을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면 태풍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 95% 이상은 크게 문제없이 운전을 잘 해나가고 계시고, 특별히 손이 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5%? 그게 아니라 2%, 1%만 되더라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처가 안 된다면 그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조금 염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난 4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원전의 비중을 확대를 하고 화석연료의 수입의 의존도를 감소를 시킨다. 이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을 2026년까지, 이전 정권에서 26년까지 25%를 달성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걸 다시 20%로 하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과연 우리가 20%로 하향이 됐을 때 우리 사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자료도 들어와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제가 주소는 남겨드릴 건데요. 그러면 20%나 25%를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자료는 발전 원별 발전 설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2년에 1%였던 태양광의 설비 현황이 2022년 5월 달에 15%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비 현황이 올라온 거다 보니 여기에서 발전을 하는 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용률이 작지 않습니까? 24시간 발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5%의 설비 현황이 올라왔는데 태양광이 그곳에서 연료 원벌 전력결의 현황으로 보면 5%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5%밖에 안 됐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다음 자료를 가져왔는데, 발전 형식별 발전 설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에 불과하던 신재생 에너지 설비 현황이 2022년 5월에는 19%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거래가 되는 양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에서 2026년까지 25%를
맞춰서 공급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물량을 지금 다시 20%로 낮추겠다라고 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RPS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공급 의무자가 판매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기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20%, 25%가 설비 현황이나 설비 규모를 얘기하는 를 하는 건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발전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벌써 발전 설비 현황이 신재생을 통합으로 합치면 19%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30년까지 20%로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차라리 유연탄이나 무연탄이나 화력발전소의 규모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스도 지금 30%지 않습니까? 유연탄 화력도 28%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원자력을 높일 거다. 좋다. 원자력을 높이는 것도 좋다. 기술선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REC 현물 시장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REC 금액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기거래 계약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REC 금액이 계속 좋을 텐데 장기거래 계약을 왜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이번 입찰 전에 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금액에 웬만하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기거래 계약에 선정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20%로 낮춘다라는 건 앞으로 REC, 발전 자회사들이 REC를 매입해야 되는 양들, 그것에 대한 의무량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시장은 작아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 현물 금액들이 계속 선방을 할 거냐? 그러면 아니면 S&P가 높다 보니까 우린 장기거래 계약을 갈 필요가 없다. 장기거래 계약을 가도 S&P의 적용 금액들은 받았다 보니 그거는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무조건 금액은 상한가를 써서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던 거죠. 물론 S&P는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S&P는 2010년 기준으로 여기는 2010년 4월인데 2000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도 연평균 8%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020년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단기적인 그래프를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래프를 본다면 상승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S&P가 200원 이상 계속 보존이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그걸 주어야 하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REC 장기거래 계약 같은 경우는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건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면 사업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을 해서 지금 금액이 좋을 때 지금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공비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내려오는 매출에도 영향을 안 받고 어느 정도 보전 비용을 가져서 수익성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지금이 22년이니까 맞죠? 17년, 18년에 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야, 이거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나? 라고 했던 게 2022년 3월, 4월, 5월입니다. 바닥을 쳤을 때보다 매출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무조건 장기거래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태양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신재생이 늘어날 여지가 있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화랑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지금 저는 이제 업계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선후배 동료들이 이쪽 분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태양광은 조금 줄어들고 차라리 풍력 시장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워낙에 많이 밀었던 자원이다 보니까 죽일 때도 이제 한 방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업계들도 태양광이 괜찮대 하다 보니 전기공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분야에 많이 몸을 던졌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은 육성을 해줄 계획이 없고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는 겁니다. 수치가 20% 수준이면 그것도 2030년에 20% 수준이라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의무 사업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니까 발전 사업이나 보급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공 의무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안들로 쳐나가는 물량들도 있다 보니 지금에서 정책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신정부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정책대로 들어간다면 태양광 시장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REC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RPS 의무 공급사들조차 REC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물량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REC 현물 시장은 보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장기 거래 계약 시장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불안하죠.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유튜브로 이야기를 매주 드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예측 못하고 변해가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정권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나 정책의 변화들도 100%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저도 같이 배워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걱정과 시장에 대한 염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